오늘은 천천히 배우는 아이, 함께 기다리는 세상의 공저자 정예연님을 모셨습니다. 느린 라디오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로 문을 열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저자로 소개받은 정예현입니다. 네, 저는 공저자이기 이전에 누구보다도 빠른 속도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천천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네, 별칭 호기심 대마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현재 자신의 삶이 2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고 표현해 주셨어요. 그 속도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저는 이제 운전을 하면서 그 속도에 대한 그 느낌을 아마 정확히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운전을 못할 때는 시속 50km 이렇게 하면, 와, 그것도 그렇게 느리게 하면은 길 다 막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운전을 해보니 시속 20km로 제가 달릴 때 주변이 가장 잘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시속 20km로 달릴 때에는 주변에서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거나 이런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에도 내가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시속 20km로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음, 그 느린 학습자 자녀를 키우고 계시지만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책에서도 그런 부분이 계속 네, 드러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언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아이의 속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저는 또래들에 비해서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연애도, 불타는 연애를 좀 늦게 시작을 했고, 결혼도 늦게 했는데, 저희 또래 친구들이 고민이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아이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 낳으면 몇 명을 낳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나누었었는데,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 친구들 중에 되게 많은 수의 친구들이 좀 슬프지만 내가 자랐던 것처럼 부모의 욕심이 나에게 투영된 채로 내가 자녀를 키우고 싶진 않다라고 하면서 자식을 낳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몇 명. 근데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저도 막상 겁이 좀 났죠. 이게, 내가 못했던 걸 아이가 너는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키우면 얼마나 불행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런 마음을 충분히 비우면 자신 있다라는 마음이 들 때 아이를 낳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었어요. 결혼을 음. 하고. 그런데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욕심을 충분히 비웠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몸이 너무 늙어서 더 늙기 전에 아이를 낳아야겠다. 뭐 그건지 저는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어쨌거나 아이가 태어나고 그죠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알게 되고 이럴 때부터 그냥 아이 자체로 보았던 것 같아요. 뭔가 뭐 이렇게 키워보겠어. 내가 보란 듯이 너를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주겠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생명이 세상에 나와서 자라는지 한번 잘 지켜보는 엄마가 돼야겠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아이를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임신했을 때에도 뭔가 제가 노산이니까 의사들이 여기가 뭔가 조금 이상한데 뭐 저기가 이상한데 그럴 때에도 솔직히 좀 이상한데 불안한 적은 별로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서 제가 저희 아이를 만나더라도 그냥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이거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오만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든 내가 이거를 잘 해결하고 잘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자신감, 이제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느리다는 사실을 태어나면서부터 천천히 계속 알았거든요. 늦게 목을 가누기 시작했고, 늦게 기어 다니기 시작했고, 늦게 걷기 시작했을 때에도 별로 그렇게 불안하거나 조급한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언젠가는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언젠가 하지 못하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계속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나의 생각이 아무리 그렇게 단단하다고 해도 주변에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네. 아이를 걱정하고 뭐 비교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럴 때 예언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단단해지기 전에는 이것도 좀 부끄러운 과거긴 한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을 믿지는 않지만 신이 나에게 이 아이를 준 것이라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유로 생각했던 게 좀 창피해서 잘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자라면서 결핍을 잘 모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빠른 속도로 학창 시절을 보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내가 자랐던 그 삶과는 다른 삶을 경험해 보라고 신이 나에게 이 아이를 주었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제가 그러니까 왜 부끄럽다고 얘기를 하냐면 그 내면에는 그게 있는 거잖아요. 나 옛날엔 되게 빨리 잘 가던 사람이야.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좀 진심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빨리 지나왔던 그런 길들을 조금 더 천천히 지나가라고 이 아이랑 나를 만나게 누군가가 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주변에서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하면, 그냥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느림이 그냥 다른 형태의 하나의 느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 누가 봐도 가장 빠른 속도로 사회적인 성취감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느끼는 또 그런 이런 느림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을 그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요. 너는 한번 생각해봐. 너는 자라면서 혹은 지금 살면서 이런 어려운 일 없었어?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그런 얘기를 하나씩 꺼내요. 뭐 나는 이렇게 사회적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사실은 부모님으로부터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하던 성장기가 있었어. 이제 그런 얘기라든지, 그러니까 누구나 살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 뭐 혹은 결핍들 이런 얘기들을 털어놓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나는 내 아이의 뭐 사회적 시선에서 봤을 땐 부족함 이런 부분들이 당신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 아이의 어려움은 그냥 이런 형태일 뿐이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냥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럴 때는 그런 마음도 들어요.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이런 여러 가지의 다른 형태의 어려움을 좀 더 살펴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